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밤에만 읽을 것을 약속했던 그 페이지. 엄마는 내 옆으로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얇은 공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멈췄다. 오늘은 그녀가 말을 골랐다. 보내지 못한 편지를 하나 써보자. 나는 봄양복점에서 가져온 흰 카드를 꺼냈다. 매끈한 종이가 한 번 내 얼굴을 비추고 사라졌다. 엄마는 검은 봉투를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받는 사람 칸은 비워두자. 그녀가 말했다. 대신 우리가 말하지 못한 문장들의 자리만 만들어 보자. 우리는 펜을 들었다. 내가 다치기로 했다는 말, 내가 적었다. 엄마는 너를 안아올 때 생기는 무게라고 적었다. 잉크가 종이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부서지지 않았고 우리를 찌르지도 않았다. 괜찮다. 엄마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괜찮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의 무게가 정확했다. 살의 온도와 말의 온도가 같은 높이에 맞춰졌다. 나는 처음으로 그 손의 온도를 진실이라고 불러보았다. 우리는 신발을 신었다. 베란다에서 불을 끄고 현관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은 길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군더더기를 치워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반지는 내 손금 사이에서 약간씩 자리를 바꾸며 몸에 익었다. 하천 다리에 서자 물소리는 낮과 달랐다. 밤의 물은 더 낮고 더 가까웠다. 다리 난간은 손바닥의 열을 천천히 빼앗아 갔다. 엄마는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물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레코더에서 들었던 박자를 난간 위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렸다. 3번, 2번. 옆에서 엄마가 아주 얕게 따라쳤다. 두 소리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다리 아래를 지나던 자전거의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눕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금 더 진한 밤이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분을 서 있었다. 말이 없어도 닿는 것들이 있었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공기, 난간의 금속 냄새, 물이 숨쉬는 깊이, 돌아오는 길. 우리는 평소와 다른 경로를 택했다. 오래된 벽돌 담장을 따라 난 좁은 길, 담장의 이끼 냄새와 누군가 창문 안에서 삶은 감자의 담백한 냄새가 얇게 섞여 나왔다. 노트를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진실은 오늘 다리가 되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나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에 숨을 들었다. 종이는 귀가 있었다. 우리는 그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말 대신 숨을 맡겼다. 종이는 숨을 보관하고 언젠가 내게 돌려줄 것이다. 부엌에서 물을 데웠다. 주전자의 김이 천장의 모서리를 타고 슬며시 흩어졌다. 엄마는 싱크대 위 접시를 하나 물에 살짝 담갔다 빼며 이제 너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남겨둘래? 나는 잠깐 창밖을 보았다. 이웃집 창문에 달린 얇은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나는 내가 말했다. 안다는 말 대신 닿았다는 말을 쓸 거야. 침대 머리맡에 노트를 올려두고 불을 끄자. 방은 더 이상 두려운 모양을 하지 않았다. 벽과 천장과 바닥이 각자의 일을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반지를 베개 옆에 놓았다. 금속이 천을 살짝 누르는 감촉이 귓불로 전해졌다. 무게는 작은데 의미는 오래 남았다. 잠에 들 만큼 눈꺼풀이 무거워질 즈음 나는 오늘 밤의 한 장면만 기억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다리 위의 바람, 우리가 동시에 불렀던 이름, 빛에 기대어 세웠던 흰 카드.
그 셋이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서랍 안에서 스스로 숨을 고를 것이다. 꿈의 문턱에서 나는 누군가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놓는 소리를 들었다. 열지 않는 문, 그러나 닫히지도 않는 문.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당신에게도 닿았다면 오늘 당신이 그려 넣고 싶은 선 하나만 마음속에 남겨두길. 강이 윤곽일 수도, 다리의 그림자일 수도, 받지 않은 편지의 여백일 수도 있다. 혹시 괜찮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줘. 강의지도 혹은 여백의 편지. 이 두 단어 중 하나면 충분해. 우리는 서로의 다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비가 그친 뒤의 밤 공기는 벽지에 스며든 먼지 냄새를 더 또렷하게 데리고 왔다. 현관문 손잡이는 낮보다 차가웠고 키가 돌아가는 금속성의 마찰이 손끝을 얇게 긁었다. 문을 닫자 집은 오래된 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부엌 시계 소리, 냉장고의 낮은 숨, 복도 끝 센서 등이 꺼질 때 나는 미세한 딱소리까지.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은 가구들의 윤곽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소파에 드리워진 담요의 기장, 턱에 걸린 사진틀의 작은 비스듬함, 식탁 위에 엎어놓은 컵이 바닥과 맞닿으며 내는 둔탁한 공명, 그 사이로 젖은 우산에서 물이 떨어져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박자. 오늘 밤 나는 무언가에 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서리는 수십 번 접혔다는 증거처럼 하얗게 달아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한 문장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밤에만 읽을 것.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2해 전. 페이지를 넘길수록 피랍이 밀물처럼 변했다. 어떤 날은 강했고 어떤 날은 주저했다. 잉크의 색도 조금씩 달랐다. 나는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낸 소리가 밤의 밑줄처럼 길게 남았다. 노트의 3번째 장에서 내 이름이 나타났다. 내 이름은 푸른 잉크로, 옆에 다른 이름은 연필로 적혀 있었다. 연필의 이름은 지우개로 한 번 훑은 흔적이 있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흰 가루가 여전히 글자의 골격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사라진 이름. 프레임의 한쪽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고 잘려나간 자리의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 문장. 우리는 반쪽으로도 살 수 있었다. 부엌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창틀의 나무가 아주 얇게 울렸다. 나는 노트를 덮지 않고 상자 안을 더 살폈다. 2번째 물건은 오래된 키홀더였다. 열쇠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머리가 둥글고 납작했다. 열쇠에 새겨진 숫자는 C. 우리 집에는 C라는 번호의 문이 없었다. 하지만 건물 지하 창고에는 번호가 달려 있었다. 가볍게 턱을 괴고 나는 집의 소리를 한번 모아 들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 벽지 뒤로 스며든 배관의 얕은 물소리, 윗집 사람이 의자를 끄는 소리, 얇은 먼지 냄새에 섞인 낯익은 비누향. 사물함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더 있었다. 뚜껑에는 얇은 금속판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 박힌 글씨는 아주 작았다. 셋째 밤. 오늘이 셋째 밤이었는지 나는 잠깐 셈을 했다. 장례 후 3번째 밤. 숫자가 겹쳤다. 상자를 들어 올리자 밑바닥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떨어졌다. 접힌 종이를 펼치면 약도가 있었다. 우리 동네가 아니었다. 하천이 곁에 있고 다리 하나, 작은 공원, 그리고 봄양복점이라고 적힌 상가. 모퉁이에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붉은 점 옆에는 연필로 2글자. 기다림. 나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다. 현관문을 여는 동안 심장이 조금 더 빠른 박자를 만들었다. 네오의 이름은 내가 지었지만 잠깐의 숨, 너의 처음은 내가 아니다. 레코더의 작은 모터가 귓속을 간지렸다. 나는 손을 조용히 포개었다. 손바닥의 온도가 서서히 식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레코더는 공기 중 작은 입자까지 녹음해 놓은 듯했다. 방 한구석에서 데려온 어둠조차 소리가 있었다. 엄마는 다음 문장을 아주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문턱까지만 왔다. 문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현관 타일의 온도를 떠올렸다. 여름과 겨울 사이의 한낮, 문틀 위에 멈춘 햇빛의 가느다란 경계선. 레코더 속에서 외할머니가 속삭였다. 문턱은 둘을 동시에 놓을 수 있는 가장 얇은 평평함. 나는 그 문장에 기대어 눈을 아주 짧게 감았다. 우리는 너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바꿨다. 엄마가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을 내 혀 아래에 숨겼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다. 거실 조명이 켜진 것도 아닌데 방은 약간 밝아졌다. 새벽이 가까워져 어둠의 결이 바뀐 거였다. 나는 상자 속 바닥을 더듬었다. 얇은 금속판이 한 장 더 있었다. 들어 올리자 작은 반지가 덜컹거리며 나왔다. 반지 안쪽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글자의 조합. 내 성이 아니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가만히 숨을 고르자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반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엄마의 낮은 호흡, 외할머니의 옅은 웃음, 나무 바닥이 체중을 받아내는 소리. 그리고 레코더가 아주 짧게 다시 켜졌다. 아무 말도 없이 단 한 번의 촉, 둥근 머리가 타일을 톡톡 2번 건드렸다. 내게는 그 소리가 2번의 초대처럼 들렸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나는 다시 상자의 보자기를 펼쳤다. 안쪽 이음매에 아주 얇게 붙은 종이 조각이 하나 더 있었다. 떼어내니 짧은 문장이 나왔다. 봄 양복점, 오후 4시, 뒤쪽 계단. 날짜는 없었다. 나는 시간을 떠올렸다. 오후 4시의 빛은 늘 사물의 가장자리를 또렷하게 만든다. 진실을 읽기에 좋은 빛. 다시 레코더를 켜면 이번에는 잡음 사이로 낯선 남자의 숨이 섞여 있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숨에는 말의 방향이 들어 있었다. 2번의 시도 끝에 아주 낮고 아주 짧은 이름. 내가 알지 못하는 성씨와 함께 어느 점도 다른 점을 덮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작은 여백을 두었다. 여백은 때로 진실의 모양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숨이 드나들고 빛이 들어 앉을 자리. 창밖이 더 옅어졌다. 빗자국이 말라가면서 유리창에 남긴 소금의 가느다란 흔적이 보였다. 나는 반지를 케이스에 넣지 않고 손바닥에 올려둔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걸어오는 것처럼 들렸다. 강을 지도에 그려 넣어라. 내 가족의 진실은 아마 강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언제나 있었지만 어떤 계절에는 범람하고 어떤 계절에는 바닥을 드러내며 어떤 밤에는 물결이 쉼없이 같은 모양으로 해안선을 두드렸다. 나는 그 물결을 따라 마음 안쪽에 얇은 선을 그렸다. 하지만 읽을 수 없어도 의미가 있는 글자. 나는 그 글자를 내 안에서 조용히 발음해 보았다. 소리 없는 소리가 혀끝을 지나갔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침이 오기 전에 목록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봄양복점, 오후 4시, 뒤쪽 계단,
반지 안쪽의 이니셜을 종이에 옮겨 적고 레코더 속 이름의 자음만 기억해둔다. 자음만으로도 충분히 가리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언어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커튼을 반 뼘 걷자 새벽은 더욱 분명해졌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왔다. 밤은 뒤를 잡아당기지 않았다. 대신 앞을 조금 밀어주었다. 그 감각은 누군가 손등을 가볍게 올려놓고 괜찮아 라고 말할 때의 무게와 닮아 있었다. 밤이 다 닳기 전에 몸을 씻고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문장들은 내 안에서 제 모양을 이어갈 것이다. 침실 문 앞에서 한번 멈추고 돌아서 식탁을 다시 바라봤다. 상자, 레코더, 사진 하나도 치우지 않기로 했다. 흔적은 다음 장을 부른다. 그리고 나는 아직 다음 장의 첫 문장을 듣고 있었다.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닿는다면 오늘 밤의 공기를 한번 만져보길. 손등이라도 좋고 창틀의 나무라도 좋다. 만질 수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댓글에 당신만의 작은 신호를 남겨준다면 문턱 혹은 사라진 이름. 나는 다음 장을 여는 손잡이가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다. 그의 눈동자는 실밥의 번짐을 한 번에 잡아내는 재단사의 눈이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린 채 들어 보였다. 그가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다. 뒤쪽 계단으로 오셨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카운터 밑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열쇠 머리에는 작은 데이가 새겨져 있었다. 그분이 남기고 가신 겁니다. 오후 4시 뒤쪽 계단. 문을 열면. 그는 끝말을 삼켰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말의 빈자리까지 재단해주는 손길. 가게 한쪽 커튼 뒤로 난 좁은 복도를 지나면 금속 계단이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철제가 내는 가벼운 떨림이 종아리까지 전해졌다. 전지가 들어있었고 버튼은 달아 반짝였다. 나는 문을 반쯤 닫고 상자와 플레이어를 작은 스툴 위로 옮겼다. 이어폰은 없었지만 볼륨을 낮추면 충분히 들릴 것 같았다. 플레이를 눌렀다. 첫 소리는 습기였다. 녹음 속에서 누군가 젖은 옷을 벗는 소리, 천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올 때 생기는 낮은 흡착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엄마가 깃털처럼 얹혔다. 네가 크면 이 소리를 듣겠지. 말끝에 작은 물방울이 튕기는 소리가 믹스되었다. 멀리서 하천이 굽는 듯한 흐름,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남자의 목소리. 내가 레코더에서 들었던 낯선 숨과 같은 방향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턱을 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넘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넘지 않기로. 단어 사이사이에 남은 여백이 돌처럼 단단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같은 문장을 걸었다. 나는 목이 조금 말랐다. 혀끝이 입천장 안쪽에 가장 차가운 점을 찾았다. 서랍장 두 번째 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이어폰처럼 두 귀를 손으로 가볍게 누르고 녹음에 집중했다. 엄마는 나의 첫 생일날 양복점 뒤쪽 계단에 작은 빵을 놓았다고 말했다. 남자는 그 빵 옆에 종이 한 장을 끼워두었다고 했다. 내 몫의 이름을 빼두겠습니다. 테이프가 뒤로 아주 작은 끽 소리를 냈다. 남자의 음색이 조금 더 가까이 왔다. 나는 네가 내 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네 쪽을 보고 있었다. 네가 원하면
여기에 너의 송을 실어. 종이 2장 중 하나는 재단표였다. 어깨너비, 소매 길이, 허리둘레. 맨 아래 작은 메모. 자라는 동안 바뀌는 것들, 바뀌지 않는 것들. 다른 한 장은 빛에 비춰보면 숨은 글씨가 드러났다. 나는 창문 쪽으로 종이를 들어 올렸다. 나는 네가 다치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다치기로 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내 몸 어딘가에 오래 박혀 있던 작은 금속이 살짝 움직이는 감각이 있었다. 설득이라기보다 환부를 드러내는 정직함. 나는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고 남자가 이어받았다. 우리는 문턱을 경계로 서로 다른 쪽에서 같은 약속을 했다. 바깥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어쩌면 내 인생이 오늘 원래 설계된 치수에 가까워진 건지도 몰랐다. 뒤쪽 계단을 내려와 가게로 돌아오자 주인장은 이미 차 한 잔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얇은 유리컵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내 손의 떨림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눈을 아주 조심스럽게 비껴두고 물었다. 필요한 건 다 찾으셨어요? 나는 컵을 2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매년 이맘때쯤 수선도 아닌 수선을 맡기러 왔지요. 주인장은 컵받침을 한번 돌렸다. 버튼 하나 갈아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갈지 말라고 했어요. 남겨두는 연습을 하려고 오시는 것처럼. 그의 말은 바늘귀를 통과한 실처럼 곧고 잔잔했다. 내가 그분에게 배운 건 그가 덧붙였다. 혹시 모를 때를 위해. 봉투 안에는 여분의 빈 봉투 한 장과 얇은 연필, 그리고 흰 카드가 한 장 들어있었다. 바깥 공기는 가게 안보다 약간 더 높은 온도를 품고 있었다. 나는 골목을 걸었다. 새로 지은 카페 앞에서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가 2번 났다. 내 호흡은 긴 거리를 달린 뒤처럼 분주했지만 속도는 과하지 않았다. 몸이 내 마음을 따라잡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봉투에서 흰 카드를 꺼냈다. 매끈한 표면이 나를 잠깐 비췄다. 카드를 뒤집자 은은한 물결 무늬가 보였다. 인쇄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적혀야 할 자리만 있었다. 나는 펜을 꺼내 내 이름을 쓰지 않고 오늘의 시간만 적었다. 신식서 47. 나는 문고리를 잡지 않고 노크도 하지 않았다. 잠시 문틀에 이마를 댄 채 숨을 묵직하게 들이키고 내쉬었다. 내 이마의 열이 나무를 통과해 방 안 공기의 온도를 아주 약간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프를 다시 플레이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이 느껴졌다. 아마도 내가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익숙함은 때로 방향을 준다. 낯설면 깊이를 준다. 둘 사이에서 나는 균형을 잡았다. 발바닥의 체중 분포가 정확했다. 검은 봉투 속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 중 하나를 꺼내 받는 사람 칸을 오래 바라보았다. 글자를 하나도 쓰지 않고도 손목 안쪽에서 문장의 기미가 올라왔다. 문장을 쓰려다 멈추는 동작까지가 오늘은 편지의 전부였다. 냉장고는 여전히 낮게 숨을 쉬고 부엌시계는 분침을 한 칸 옮겼다. 나는 문턱 위에 올려둔 작은 빵 조각을 아래로 내렸다. 대신 오늘 받은 흰 카드를 문턱 옆 벽에 기대두었다. 이름 없이 시간만 적힌 카드. 밤이 정말로 도착하려면 아직 2-3걸음은 남은 듯했다. 나는 베란다 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 공기가 얇은 손바닥처럼 들어와 내 볼을 스쳐갔다. 그 촉감은 낮의 끝과 밤의 시작이 가볍게
악수하는 느낌과 비슷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했다. 나는 준비돼 있어. 마지막으로 검은 봉투 안쪽을 손끝으로 훑다가 작은 흠집 하나를 만졌다. 종이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아주 조금 흘렸다가 다시 말없이 닫혔다. 나는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금속이 데워지는 냄새가 물 위로 아주 얇게 번졌다.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 엄마 방문 틈이 아주 조금 더 밝아졌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안쪽 공기의 촉감이 달라졌다. 나는 찻잔 2개를 식탁 위에 놓고 입구 쪽 의자를 엄마 자리로 남겨두었다. 그 빈자리의 모양이 오늘은 덜 아팠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엄마가 걸어 나왔다. 슬리퍼 밑창이 바닥과 스치는 소리, 목 울대에서 잠깐만 머물다 내려오는 기침,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눌러 지우는 침묵.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 앞에 놓인 반지를 먼저 보았다. 이 글자 내가 말했다. 오늘 처음 제대로 발음했어. 엄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글자를 속으로 먼저 불렀단다. 말은 쌓이지 않고 놓였다. 엄마가 아주 오래된 날의 한 조각을 꺼냈다. 강가의 여름이었어. 벼랑 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자리는 늘 날카롭지. 그녀는 손끝으로 찻잔 옆 물방울을 한번 쓸었다. 우리는 약속을 바꿨지. 너를 지키기로. 그래서 어떤 이름들은 문턱에 두고 돌아섰어. 없는 생일, 내가 말했다. 엄마는 작은 놀람과 안도의 눈길을 동시에 보냈다. 그날 사진을 봤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잠깐 웃었다. 없는 생일에도 우리는 빵을 올려두었어. 누군가의 몫을 남겨두면 어떤 진실은 덜 다치고 지나가거든. 소리는 없었지만 스며드는 속도만으로도 의미가 분명했다. 문장의 끝마다 아주 작은 쉼표를 남겼다. 나는 반지를 카드 위에 잠깐 올려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종이의 결을 눌렀다. 엄마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는 오늘만큼은 문턱을 넘지 않아도 돼. 그녀가 말했다. 대신 다리를 그리자. 나는 펜 끝으로 카드 아래에 짧은 선을 2개 그었다. 서로를 향해 뻗은 선.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선. 밤 공기가 작은 물결처럼 거실을 건넜다. 커튼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그의 이름 같이 소리내어 말해볼래? 엄마는 아주 짧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시에 입술을 열었다. 이름은 방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강을 지도에 그려 넣어라.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은 같이 그리자. 나는 흰 카드를 꺼내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세웠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시간과 작은 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한 이름의 잔향만이 있었다. 무언가를 던질 필요는 없어. 엄마가 말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만 살짝 풀어도 물은 제기를 찾아 반지를 빛에 비춰보았다. 강 위의 조명이 반지의 안쪽에 얇게 흔들렸다. 나는 반지를 물에 던지지 않았다. 대신 반지 의금속을 입김으로 살짝 덮였다. 금속이 내 온도를 잠깐 배웠다. 이건 남겨둘게. 내가 말했다. 남겨두는 연습을 하러 온 거니까. 물의 결이 바람 방향을 따라 달라졌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듬. 엄마는 오늘 밤은 길이 흔들리지 않네 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길의 무게를 알게 되어서일 거야 라고 답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문턱 위에 올려두었던 흰 카드가 떠올랐다. 나는 그 카드를 벽에서 내려 노트 속 마지막 페이지와 함께 포개어 두었다. 엄마는 문턱에 빵을 올려두지 않았다. 대신 문턱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이제 이 평평함은 괜찮다고 말하듯. 거실 불을 켜지 않았지만 밤의 밝기가 우리에게 충분했다. 나는 반지를 엄마의 손바닥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나로 가져왔다. 이건 네가 가져, 엄마가 말했다. 이제 너의 몸에 닿아 있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반지를 오른손 검지에 살짝 끼워 보았다. 딱 맞지도 헐겁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름은 소리내어 부를 거야. 하지만 편지는 아직 보내지 않을래. 엄마는 그 대답을 오래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 위에 손을 포개었다. 그럼 충분해.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충분해. 그 말의 무게가 내 손목의 맥과 한 박자 반 정도 겹쳤다. 겹치는 동안 내 몸은 조금 더 편안해졌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턱에 서 있었다. 문턱은 오늘 하루 동안 내게 너무 많은 뜻을 가르쳤다. 나는 문턱 위에서 딱 한 발만 떼어 집 안으로 옮겼다. 다른 한 발은 문턱에 잠깐 남았다가 따라 들어왔다. 그 작은 지연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 문 앞에 빵이 있었고 빵 옆에 작은 반지가 있었다. 이번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남겨두는 법을 배운 꿈이었다. 눈을 떴을 때 아직 새벽은 오지 않았다. 창문 유리가 밤의 윤곽을 최대한 오래 붙잡고 있었다. 나는 베개 옆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우고 느린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괜찮다. 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와 같은 속도로 퍼졌다. 그 속도가 오늘의 속도였다. 마지막으로 노트 맨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강은 지도에 남고 지도는 우리 안에 남는다. 오늘 우리는 둘 다 갖게 되었다. 펜 끝이 가볍게 떨렸다가 멈췄다. 떨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얇은 평원이 깔렸다. 낮에는 쉽게 흩어졌던 조각들이 밤에는 단단히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었다.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외할머니가 늘 말하던 대로였다. 낮에는 길이 흔들리고 밤에는 길이 제 몸을 안다. 책장 앞에 서자 그중 하나의 행이 아주 얕게 울었다. 뒷면에 손가락을 넣어 살짝 밀자 원목이 밀려나가며 숨겨진 빈칸이 드러났다. 작은 철제 손잡이가 박힌 얇은 판. 손잡이를 젖히니 안쪽에서 살 냄새에 가까운 오래된 종이의 축축함이 올라왔다. 판 아래에는 얇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었다. 상자 표면은 손바닥의 굴곡을 기억하는 듯 부드러웠다. 매듭을 풀자 재봉틀 기름 냄새와 약간의 나프탈렌 향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상자 안 첫 번째 물건은 검은 가죽 표지의 얄팍한 노트였다. 나는 소리 없이 입으로만 따라 말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사라졌다는 건 남겨두었다는 뜻. 외할머니의 필체였다. 그녀가 늘 그랬듯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한 문장마다 호흡을 놓아두었다. 노트 속에는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전기가 잠깐 나간 날. 봉투 겉면의 문구는 어딘지 습기가 스민 종이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웠다. 봉투를 열자 접힌 사진 한 장과 병원 배내표 비슷한 얇은 천 조각이 나왔다. 천에는 내 생시각과 몸무게가 적혀 있었다. 손끝으로 천의 올이 한 줄씩 느껴졌다. 사진 속에서
엄마는 정면을 보지 않았다.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린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다운라이트 아래로 흘러들어 동그랗게 모였다가 천천히 흩어졌다. 밤은 소리를 가르치고 가르침은 종종 길을 가리켰다. 외투를 걸치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비상구 표지등은 초록빛으로 깜빡이며 길을 만들어 주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아주 짧은 딸깍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낮보다 더 낯설었다. 눈가의 그림자가 길었고 입술은 조금 말랐다. 지하층은 다른 계절 같았다. 콘크리트 냄새, 고무바퀴에 타는 향, 오래된 윤활유의 금속 맛. 12번 사물함 앞에 서자 내가 들고 온 열쇠의 머리가 문짝의 열쇠 구멍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돌아가는 감각은 오래된 시계 태엽을 감을 때와 비슷했다. 한 번, 두 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안쪽 공기가 나를 스쳤다. 가만히 거실 바닥에 앉아 나무 상자를 테이블로 밀었다. 뚜껑을 열자 얇은 천으로 감싼 낡은 보이스 레코더가 나왔다. 건전지 뚜껑을 열어보니 방전되지 않은 배터리가 들어있었다. 누군가가 이 밤을 상정했단 뜻이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바람소리와 옷감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 다음 아주 낮은 인사말. 들리고 있니?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엄마보다 조금 더 둥근 발음과 덜 다친 호흡. 그 사이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배경처럼 깔렸다. 밤에 이야기하면 모양이 덜 다친다. 레코더 속 엄마는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어떤 단어는 오래 만져본 듯 부드럽게, 어떤 단어는 입술이 낯설어 한 번 더 연습하듯 내뱉었다. 진실은 하나였지만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개였다. 그 뒤로 가늘고 길게 흐르는 침묵. 침묵은 때로 문장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레코더는 그 침묵의 질감을 방 안의 공기 밀도처럼 남김없이 담았다. 재생이 멈추고 자동으로 되감기 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레코더를 끄지 않았다. 되감기는 돌아가다 멈춘 등줄기의 세밀한 떨림을 닮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펼쳐둔 사진을 다시 집어 젤려나간 모서리를 엄지로 쓸었다. 종이가 피곤한 사람처럼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노트로 돌아가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외할머니의 글씨는 더 커지고 더 느려졌다.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강을 지도에 그려 넣어라. 강은 항상 있었으니까 신호 같았다. 나는 펜을 들고 흰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었다. 약돼 있던 붉은 점과 같은 크기로, 같은 진동으로. 그 점을 기준으로 선을 3개 그었다. 우리 집에서 그곳까지, 내 마음에서 내 기억까지, 그리고 엄마의 말에서 나의 대답까지. 선은 진동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베란다로 나가 유리를 손등으로 살짝 만졌다. 밤의 차가움이 피부를 통과해 뼛속까지 천천히 흘렀다. 나는 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듣고 있어. 밤은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아주 얕게 흔들렸다. 커튼이 실밥 하나 길이만큼 움직였다.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에서 가벼운 바람이 들어왔다. 내가 들고 온 열쇠가 아직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름은 혀끝에서 미끄러지듯 부서졌다. 레코더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그 이름을 1번, 2번 내 혀 밑에서 굴렸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처럼
어느 발가락이 먼저 저려오는지 가늠하면서 낯선 성씨가 내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졌다. 그 소리는 놀랍도록 익숙했다. 내 웃음소리와 초인종 소리의 중간 어딘가 엄마 방 문틀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규칙적인 숨이 흘렀다. 나는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문틀의 옆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다. 나무의 거친 결이 손톱 밑으로 들어왔다. 그 접촉만으로도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문턱을 넘지 않기로 했다. 식탁으로 돌아와 노트와 반지, 레코더를 한 줄로 세웠다. 3개의 점, 선은 물처럼 흔들렸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노트의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펜으로 작은 별표를 그려 넣었다. 밤에만 읽을 것. 나는 그 규칙을 지키기로 했다. 낮에는 어쩌면 이 이야기의 뼈대가 흐릿해질지 모른다. 밤은 내 편이었다. 아니, 밤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나를 미루지 않았다. 냉장고가 한 번 더 낮게 울었다. 기계도 간혹 한숨을 쉰다. 나는 컵에 물을 반쯤 따랐다. 물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이내 잠잠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물에도 이름이 있을까? 어떤 물은 기다림, 어떤 물은 고백, 어떤 물은 용서. 레코더 옆에 사진을 다시 세웠다. 잘려나간 자리, 빈 프레임의 공백을 오래 바라보니 그 빈자리가 꼭 글자처럼 보였다. 읽을 수 없는 글자. 마지막으로 노트맨 뒤 빈 페이지에 한 줄을 썼다. 나는 오늘 밤 내 가족의 진실에 닿았다. 닿았다는 말이 좋았다. 안다는 말보다 덜 오만했고 더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았다. 펜 끝에서 잉크가 아주 느리게 스며들었다. 종이는 그 느림을 받아들였다. 현관 문턱 위에 작은 빵 조각을 올려두었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의식은 의미보다 모양이 먼저 온다. 모양이 시간을 붙잡고 시간이 마음을 붙잡는다. 빵은 모서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마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셋째 밤. 레코더를 덮고 반지를 주머니로 옮긴 뒤 노트를 품에 넣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몸을 단정하게 만들었다. 오후 4시의 빛은 내 그림자를 얇게 다듬었다. 버스창에 어깨를 기댄 채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지는 먼지의 궤적을 한 줄씩 따라갔다. 신호대기 때마다 도로의 열기가 바닥에서 낮은 김으로 올라왔다. 내 손바닥에는 반지가 얌전히 누워 있었고 금속의 식은 온도가 꾸준히 내 맥을 반사했다. 봄양복점 간판은 오래된 붉은 넌을 닮은 채 서 있었다. 문을 미는 순간 다림질한 천에서 올라오는 전분 냄새와 증기가 얼굴을 스쳤다. 안쪽에서는 재봉틀이 일정한 박자로 허밍을 하고 있었고 하얀 초크 가루가 검은 수트 천 위에 얇은 선들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 주인장은 70을 넘긴 듯한 마르고 길쭉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계단 끝은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이어졌고 문고리 옆에는 숫자 4가 흐릿하게 페인트 칠되어 있었다. 열쇠는 한 번에 맞았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가벼운 라이닝처럼 몸 위로 떨어졌다. 방 한쪽에는 양복 커버들이 촘촘히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서랍장이 이어져 있었다. 서랍장 맨 위에는 얇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뚜껑엔 얇은 금속판. 넷째 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10분. 낮인데 제목은 밤이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안쪽에서 은색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미끄러졌다. 라벨에는
동그라미 칼라펜으로 작은 점 하나와 연필로 적힌 한 문장. 사람이 물이 되는 법. 서랍 안쪽에는 휴대용 테이프 플레이어가 같은 자태로 누워 있었다. 엄마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는 그 밤 말을 세워두었지. 바람이 필터에 스치는 소리, 재봉틀이 멈출 때 생기는 관성 같은 운걸거림이 아주 멀리에서 겹쳤다. 남자가 낮게 덧붙였다.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를 생각하기로. 나는 방 안 공기의 두께가 바뀌는 걸 느꼈다. 낮의 빛이 사물의 가장자리를 뚜렷하게 만들어줄수록 진실은 오히려 소리의 방향으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프는 잠시 침묵했다가 탁자의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리는 소리를 담았다. 3번, 그리고 2번. 3-2. 내가 어린 시절 애창하던 박자. 사람이 물이 되는 법은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엄마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물은 모양을 기억해. 그 문장은 내 속을 떠다니던 배를 천천히 정박시키는 말처럼 느리게 닿았다. 갑자기 말줄임표가 필요 없는 감정. 방바닥의 먼지가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른 별자리가 되었다. 나는 발뒤꿈치를 들어 조금씩 자리를 옮겼다. 작은 창문이 있었고 창문 틀 아래 낮은 상자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상자는 테이프와 같은 라벨을 달고 있었고 테이프보다 더 얇았다. 끈을 풀자 검은 봉투와 종이 2장이 나왔다. 검은 봉투엔 얇은 금박으로 작은 문장이 찍혀 있었다. 전달되지 않은 편지. 봉투를 열자 미처 보내지 못한 우편 봉투 여러 장이 접혀 들어 있었다. 받는 사람 칸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름은 항상 비어 있었다. 뒷면 플랩 안쪽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돼 있었다. 방 안으로 들이치는 오후의 빛이 조금 더 누렇게 익어갔다. 나는 상자에서 나온 검은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안쪽에 넣으며 반지 안쪽 이니셜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내 성이 아닌 글자들. 오늘 처음 내 혀가 배운 발음. 녹음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장면을 남겼다. 종이 포장지가 긁히는 소리, 반지가 작은 상자에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외할머니의 목소리. 네가 물이 되어 흘러가도 강은 지도에 남는다. 테이프가 스스로 멈췄다. 버튼은 제자리로 튕겨 들어갔다. 나는 방금 전까지 내 것이 아니었던 방의 공기를 천천히 다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스툴의 다리를 손끝으로 톡 치자 나무가 가볍게 울렸다. 그 울림은 지금의 내 체중과 정확히 어울렸다. 조흔 옷은 몸을 숨기는 게 아니라 몸의 모양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래요. 그는 잠깐 나를 봤다. 진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작은 웃음을 지었다. 웃음의 모양이 예전보다 덜 흔들렸다. 계산대 옆 작은 유리 진열장에는 오래된 단추들이 색별로 담겨 있었다. 나는 유리 위에 나도 모르게 손끝을 올려두었다. 냉기가 손바닥의 열을 얌전히 데려갔다. 순간 내 손의 윤곽이 유리 위에 흐릿한 엑스레이처럼 남았다. 지워지기 전 나는 그 흔적을 한 번 더 보았다. 가게를 나올 때 주인장은 문턱 근처 바닥을 한 번 쓸었다. 빗자루 끝에서 초크 가루가 공중으로 작게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다. 그는 내게 아주 얇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리고 카드 아래 작은 점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천 다리를 건너며 물을 내려다봤다. 물은 오늘따라 색이 많았다. 회색, 녹색, 약간의 황금빛. 표면은 한결같이 흘렀지만 물속의 작은 것들은
제각각의 속도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이 물이 된다는 말의 모양을 나는 내 눈으로 천천히 이해했다. 집에 도착하자 햇빛은 베란다 유리창의 먼지까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더 따라 마시고 식탁 위에 봄양복점에서 들고 온 상자와 카세트, 검은 봉투, 흰 카드를 나란히 펼쳐두었다. 사물들이 저마다의 여백을 가졌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거리들. 엄마 방 앞을 지나갈 때 문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멈춤도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저녁이 문턱까지 들어오자 그림자의 폭이 넓어졌다. 나는 초를 하나 켰다. 불꽃은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내 눈동자 안쪽에도 빛의 알갱이를 남겼다. 불 옆에 반지를 두자 반지 안쪽에 이니셜이 아주 얕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내 성과 다른 모양이었다. 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오늘의 좌표를 덧그렸다. 봄양복점, 뒤쪽 계단, 넷째 밤, 그리고 작은 문장. 비밀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몸에 닿아 있어야 한다. 내 몸은 오늘 하루 동안 내 진실을 품어 나를 데리고 왔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테이프가 끝나고 집의 소리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 침묵을 메모장에 그대로 베껴 적었다. 아무 글자도 쓰지 않는 메모. 비어있는 메모가 오늘의 기록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에게도 닿았다면 오늘 하루의 어느 장면을 하나만 조용히 붙잡아 두길. 뒤쪽 계단의 금속 촉감일 수도, 초크 가루의 냄새일 수도, 내시에 비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길. 봄 양복점 혹은 초크 먼지. 그 두 단어 중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다음 문장을 조금 더 또렷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밤이 완전히 자리 잡을 즈음 집의 소리들은 서로의 자리를 정리했다. 냉장고의 낮은 숨은 벽 쪽으로 물러났고 시계초침은 테이블 모서리를 따라 얇은 선을 그었다. 반지가 불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금속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다녀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만큼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푼으로 찻잔을 살짝 건드리자 얕은 소리가 인맥처럼 퍼졌다. 뒤쪽 계단, 내가 말했다. 넷째 밤. 엄마는 한숨과 미소 사이 어디쯤 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물을 건너는 법을 배웠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사람이 물이 되는 법을 들었다고. 그 문장이 내 어깨뼈 사이에 얇게 눌어붙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잠시 불꽃을 보듯 내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사람은 늘 문턱까지만 왔어. 나는 반지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다. 반지 안쪽의 이니셜이 불빛을 받으며 한 번 얕게 떨렸다.